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 헌법 대칭거 2.0 나왔죠? 이 교재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교재를 보면은 일단 펼쳐보면은 그 양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펼치면은 그 왼쪽, 오른쪽 이제 한 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내용들이 그 딱 펼치면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파란색은 합헌, 빨간색은 위헌, 까만색은 각하 또는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조문 다 들어가 있고요. 저번에 그 판례들이 뭐 중복되거나 이제 전압으로 이제 그 판례가 폐기된 것들 좀 많이 없앴고요. 한 판례가 한 30개 정도 뺀 것 같아요. 중복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 폐기된 거 빼버리고, 그다음 새로 들어간 지문들이 한 80개 정도 지문이 새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표로 정리가 된 것도 몇 개의 표로 정리해놨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 헌정사하고 전문에서 그 표가 있고 해설이 있으면은 해설 같은 거 좀 이제는 이제 시험이 좀 1년 지났으니까 다들 이제 익숙해져서 뺐습니다. 빼가지고 자, 예를 들면은 자 12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12페이지 원래 헌정사가 있으면은 왼쪽에 표가 있고 오른쪽에 그 해설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통합해갖고 해설 없애버리고 이제 보면 스스로 알 수 있으니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딱 펼치면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강의는 대개 이제 5회로 할 거고요. 네, 지난번 1차 대비로 그 5회 플러스 0. 그러니까 5 곱하기 4교시로 했고 한 2교시인가 더 했던 것도 같아. 그래서 5교시가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5회로 끝낼 수도 있고요. 대략 이제 5회로 끝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빨간 날 1월까지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서 끝내면 좋은데 만약에 늦어지면 이제 점심 먹고 한 2시간 정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실강생들은 이제 오후에 복습 테스트가 나갑니다. 이거 인강생에게 안 나가요. 왜냐면 이건 그 실강생들 그 집에 못 가게 잡아두려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저녁에 나갑니다. 저희 나가서 이제 나갈 거예요. 근데 뭐 채점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저녁에 저녁 8시 반에 저녁 8시 반에 이제 형사법 문제 나가고요. 40개 지문. 여기서 헌법도 나가요.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채점할 거예요. 채점하고 성적 평가할 거고, 이거 이제 각자 풀면 되겠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일단 형법보다는 좀 그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고 판례들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 헌법 판례들은 무슨 죄인지 묻질 않아. 너무 편해. 합헌인지 위헌인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한이 없어요. 합헌은 위헌이니까 쉽습니다. 그런 이제 공부할 땐 더 쉽죠. 잘 모르면 합헌이에요. 잘 모르면 다 합헌이야. 그리고 위헌인 판례는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인 것만 정확히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나머지는 다 합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개관을 해봤고 책을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2페이지 기본권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헌법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요 교재가 이제 얇잖아요. 얇은데 지문 하나가 다 판례 하나하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3년도 5월 말 현재 그 올해까지 나온 모든 기출 지문 싹 다 들어왔어요. 싹 다. 그래서 책이 얇다고 뭐 빠진 게 있다거나 그런 거 없어. 그 웬만한 그 두꺼운 기본서보다 양이 더 많아 이게.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요약서긴 하지만 빠진 게 없다는 점. 판례 빠진 거 없어요. 기출이 싹 다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작년 2022년하고 올해 그 상반기 기출까지 그 빠짐없이 싹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빠진 게 없다는 건 좋은 점인데 단점도 있어. 좀 선생님 잘 나올 거 추려주시면 안 됩니까? 추려주는 거 없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래서 양이 그 페이지는 얇지만 되게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죠. 빠진 게 있으면 불안하잖아. 다 들어가는 게 낫겠지. 그죠? 다 넣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얇지만 이제 국내 어떤 교재를 봐도 이것보다 양이 더 많은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요 책만 잘 보면 100점 나와요. 100점 나오는 거니까 뭐 이거 보고 딴 책을 또 봐야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제일 양이 많다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권론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 맞춰서 이제 원기총을 풀면은 좋아요. 이제 하루 나간 만큼 그 우리 심화 때 원기총 나갔잖아요. 헌법 원기총. 그 진도 맞춰 헌법 원기총을 풀면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쉽지는 않을 거야. 오전에 형사법 하지, 오후 헌법 하지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중요도에서 형사법이 우선이에요. 형사법을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은 강의를 잘 듣고 여기 있는 거를 잘 정리하고 나면은 원기총 그냥 잘 풀리거든요. 풀리니까 그 시간이 안 되면 이거를 집중해서 보세요. 이걸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론부터. 자, 문제부터 중요한 것부터 봐요.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이제 2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기본권론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 기본권론부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론은 4문제 나오니까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기본권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92페이지. 자, 기본권의 의. 자, 기본권은 최대 보장, 제도는 최소 보장 이렇게 됩니다. 그 색깔이 있는 것들. 자, 동성혼, 이성혼 둘 다 기본권으로 다 보장해줘요. 동성혼, 이성혼. 근데 누구나 이제 다 누구나 수긍하는 객관적인 걸 제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 동성혼은 제도가 없죠. 이성혼만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은 최대한 다 보장해주고 이상한 것도 다 보장해줍니다. 근데 제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걸 제도로 만들기 때문에 최소한 보장하죠. 자, 그다음 기본권의 역사. 자, 거기에 이제 영미, 프랑스, 독일 다 됐고 현대도 잘 나오진 않는데 현대에서 그 1세대, 2세대, 3세대 기본권이 있어요. 1세대 기본권,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탄압당하지 않으려면. 둘째, 탄압당하지 않은 다음에 경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가 이제 전세 연대권이에요. 3세대 연대권, 연대 동그라미 하시고 발전됐어요. 1세대, 2세대, 3세 정치, 경제, 그다음에 연대권, 사회 연대. 3세대 인권이 연대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헌법관이 나와 있죠. 이제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성, 객관적 규범성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주관적 공권성. 자, 주관적 나 혼자 개인의 공권. 공권은 권리죠. 권리. 공이 뭐예요? 국가에 대한. 사권이면 사인에 대한. 공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제도죠. 객관적 제도는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이제 법령으로 만들어 둔다. 이게 제도입니다. 제도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자, 그럼 이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것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부터 가보세요. 자, 기본권이 법률의 범위 내에 소걸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거 볼까요? 자,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있죠. 그다음 그 아래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 자, 기본권이 법률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뭐가 맞아요? 당 이게 맞지? 이게 맞는 거죠. 기본권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이. 그러니까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기본권은 법률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침해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바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법률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기본권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법률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지. 기본권은 법률을 침해해도 되는 거라고. 기본권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헌법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거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자, 기본권은 그 국민이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입법권을 구속하죠. 행정부도 구속하죠. 사법부도 구속하지. 헌법상 기본권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맞고요. 자, 7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굉장히 많아요. 8번처럼 뭐 인격권, 명예권, 생명권, 기타 등등등 많다고. 자, 많으니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잘 보면 됩니다. 헌법에 열거가 돼 있냐? 기본권이냐? 열거된 기본권. 써 있는 거. 뭐 인격권 말고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이런 거. 열거되진 않았지만 기본권 보호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열거도 되지 않고 기본권도 아닌 거 있죠? 요거 두 문자 있죠? 요거. 열거도 되지 않고 기본권도 아닌 거. 요거. 빨간색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육아휴직 신청권, 육세모,
평화생존권, 평세모, 납세자, 세세모, 논리적 논세모, 그 다음에 13번에 난민세모. 6평세는 난민이죠. 그래서 야 너는 외국에서 온 난민인데 6편짜리 조그만 병에다가 6평짜리 방에다가 새를 놓아준 난민이야. 너는 너네 나라 가야 되거든. 우리나라에서 기본권 없어. 그거예요. 기본권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6평세는 난민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9번에 이제 육아휴직 신청권에 휴자를 안 딴 이유가 있죠. 육아휴직 신청권은 기본권이 아닌데 거기 주의해 보세요. 휴식권. 휴식권은 행복주권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두 개짜리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국제조직법규, 조직빗줄. 자, 국제조직법규라는 게 이 조직과 관련된 법이란 뜻이에요. 조직 관련된 법이니까 이건 이제 그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조직 규칙. 그래서 제도를 말하는 거고 국민의 이제 개인적 기본권과는 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 조직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 규칙이나 객관적 법 질서를 말하는 거지 그 개인의 기본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성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 질서성이 더 큰 거예요. 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본권의 주체. 자, 기본권은 이제 사람만 기본권이 있죠. 사람만 기본권이 있고 사람이 아닌 경우는 뭐 태아라던가 그 초기 배아라던가 기본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태아 같은 경우 생명권은 있죠. 배아는 없고 국민의 국가의 보호 임무는 세 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태아는 기본권은 부정되는데 생명권은 인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권을 이제 생명 동그라미 하시고 생명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그 태아에 대해서 이제 기본권의 주체가 되느냐 물으면 안 된다요. 원칙 안 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무슨 문구를 넣냐면 제한된 기본권 주체가 된다 이렇게 쓰면 그거 맞는 거예요. 생명권으로 제한돼서 기본권이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된 기본권 주체가 된다 맞는 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민의 이제 보유 능력, 행사 능력이 있죠. 그래서 거기 기본권 보유 능력, 행사 능력. 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선거권 관련되어서 미성년자도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행사권자는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선거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꼭 일치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행사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유 능력을 말합니다. 보유 능력. 그래서 보유가 되는 걸 주체다 말하고 주체가 되면은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맨 위에 써 있죠. 보유 능력을 주체라고 말하고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행사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잘 나옵니다. 자,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판 청구권, 변호인 조력권, 자,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도 살 집이 필요합니다. 주거, 그 다음에 두드러 맞으면 안 된다고 신체를 잘 지켜줘야 되고 두드러 맞으면 재판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재판할 때 한국말도 못하니까 변호인 붙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최선의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맞으면 안 되고 맞으면 재판 청구해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최선의 인간의 권리란 말이에요.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입국의 자유가 있느냐 물으면 자, 외국인한테 입국의 자유하고 직업의 자유는 없어요. 없다는 게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헌법상 기본권이 없다는 거지. 기본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법률에 따라서 법적 권리로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법적 권리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입국이나 직업을 거부당하면 헌법소원 청구는 못해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게 아니니까. 근데 허가를 받았다면 장관 허가를 받았다면 법적 권리 인정되기 때문에 입국 허가가 불허 처분됐을 때 법원의 제소는 가능하죠. 네, 법원 제소는 가능한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적 권리 인정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 써있네.
입국의 자유는 없다. 헌소 청구는 안 된다. 근데 장관 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침해당하면 법원 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 없습니다. 자유평등권도 없어요. 자, 근로관계 형성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채용되기 전에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예 없는 거고요. 장관 허가를 받아 들어왔어도 삼성이나 LG나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취업되기 전까지는 그냥 법적 권리가 있을 뿐인 거고, 그죠? 이렇게 직업의 자유가 원래 없지만 장관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면 법적 권리가 있다. 아직 법적 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용되기 전에는 아직 법적 권리가 있을 뿐인 거예요. 아직은 헌법상 기본권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허가를 받아 들어와가지고 저기 이제 삼성 배터리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해서 이제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채용되면 이제 뭐가 생겨요? 헌법상 기본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됐다면. 자, 근데 이제 그 국민과 똑같이 모든 직업의 자유가 다 보장되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보장되죠.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 자유도 직업이 아니라 직장 자유입니다. 직장 동그라미. 직업 장소 선택 자유가 있는 어디요? 장소. 직업이 아니고 직장. 그리고 무제한적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잡았잖아요. 직장을 잡아서 다니고 있으면 이제 불법 체류자라도 채용이 됐으면 인간답게 보장을 해줘라 이렇게 봅니다. 불법 체류자도 기본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잘 봐야 되고요. 자, 참정권 원래 없죠. 근데 주민투표권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있어요. 청구권 됐고 이제 사회권. 자, 일단 채용이 됐으면은 일단 불법 취업이라 하더라도 채용이 되었으면은 헌법상 인간의 권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권리. 그게 뭡니까? 일할 환경이나 최소한의 근로조건. 뭐예요? 일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월급 주세요 사장님 말할 수 있고 밥 먹을 시간 주세요 이런 권리 있다고. 근데 저 일자리 주세요. 아직 채용 전에 일자리 주세요. 저 고용시켜 주세요. 그런 권리는 없어. 이건 사회권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법인입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법인, 공법인 나눠서 봅니다. 자, 국가가 설립한 게 공법인, 사인이 설립한 게 사법인. 그럼 사법인은 이제 삼성전자 회사가 삼성이 만든 거니까 삼성만의 기본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국가는 기본권이 없죠.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는 대상이지 자기가 기본권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없고 공법인도 기본권이 없어요. 국가가 세워서 국가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한테 기본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다만 이제 공법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지가 독립할 때는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죠. 사지 독립. 자, 국가와 별개의 사경제 활동. 국가에 너무 지배를 당할 때, 너무 큰 지배를 당할 때, 국가와 별개 독립된 지위에서 하게 되면 기본권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법인 같은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되기는 하는데 사법인의 경우에도 이제 인간의 존엄 가치가 있죠. 인간 존엄 가치가 10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10조 존엄 가치. 이건 없어. 법인이 존엄하다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인격권이 도출되거든요. 인격권이 이제 명예권 뭐 이런 거 있죠. 뭐 신용 이런 거. 요건 또 주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도출된 기본권인데 이건 없다 그러고 이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권, 평등권 주체됩니다. 존엄이나 행복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권이 인정되더라도 요 내부 기관들은 없어요. 요 내부 기관들은 기본권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기본권이 있다고 그래서 팔다리가 내부 기관이 독립적으로 기본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 자체가 기본권이 있다는 거지 그 내부적 기관 무슨 뭐 이사회 무슨 기획실 이런 데가 기본권이가 아니란 말이야. 자, 내부 기관들은 기본권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 지자체는 기본권이 절대로 없고요. 공법인도 원래는 없는 건데 사지 독립 나오면 기본권 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기출문제 중에 뭐 있습니까? 자, 기출문제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그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경우라면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지 독립의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틀린 거죠.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공법인에 한해서 사지 독립이 기본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법인의 기관 중에서도
그 기본권이 부정되긴 하지만 그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권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 공적인 사람들 누구 있어요? 뭐 대통령, 뭐 서울시장,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기관으로 일을 할 때는 기본권이 없어요. 없지만 이제 근무 시간을 떠나서 한 사인으로 집에 제복이나 이제 업무복을 벗고 집에 가서 사인으로 활동하면서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사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사인으로서 기본권자 될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이라던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이라던가 국무단인권 이렇게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은 공무집행일까요? 사적 행동일까요? 사적 행동입니다. 사적 행동. 선생님, 대통령이 정치적인 표현을 하면은 이거 공적인 업무 아닙니까? 아니죠. 요 정치적인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이거든요. 그죠? 정치적 표현이라는 자체가 정당원으로서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정당이 뭐예요? 사적 단체야, 사적 단체. 그죠? 그래서 정치적 표현은 사인으로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으로서 기본권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정당이 나오죠. 정당이 이제 사적 단체입니다. 권리의 능력 사적 단체. 그래서 단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의 자유는 없죠. 그렇게입니다. 정리 다 끝났네. 자, 오른쪽 기출 문제. 1번. 자, 보유 능력과 민법상 권리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 네, 다르고요. 그다음에 태아의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된다. 틀린 거죠? 기본 세모. 주체가 아닙니다. 한정 동그라미. 한정된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맞는 거라. 맞습니다. 자, 3번.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행사 능력이 아니고 보유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입법자가 선거권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이상으로 제한을 했어요. 자,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보유 능력이 제한된다는 게 아니고 기본권 보유는 가능한데 행사 능력만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자, 5번도 맞고. 자, 6번. 자, 출입국 관리 제도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죠. 왜? 외국인은 그 입국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 헌법소원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7번처럼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법원의 제소는 가능하죠. 6번, 7번 묶으세요. 묶어서 입국이 불허되었을 때 헌법소원은 안 된다. 법원 제소는 된다. 자, 8번. 자, 불법 체류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헌법상 기관이 아니고 법률상 기관이에요. 법률상 기관. 헌법에 없는 기관이라고. 그죠? 그래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봅니다. 자, 9번.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 없어요. 그다음에 10번. 근데 직장 자유는 있습니다. 직업은 없고 직장은 있어요. 장소 선택은 가능합니다. 11번. 자,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이제 이건 채용이 됐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채용이 되었을 때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자, 인간의 권리로서 써있죠. 앞에 인간 동그라미. 불법 체류되는 사람도 인간의 권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두드려 맞으면 안 되고 일 시키면 돈 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12번. 자, 출입국 권리에 대한 사용 중에서 그 사증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에 다르게 기재하는 것도 합헌이다 맞죠? 그다 뭐라 쓰면 돼요? 중국인 쓰면 되죠.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불법 체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서류를 따로 받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만 불법 취업하지 않겠다 각서를 꼭 받아요. 중국 사람들만 받습니다. 합헌이에요. 자, 그다음 13번. 자,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싶은 권리는 외국인도 똑같다. 외국인도 교육열이 있다. 맞다. 그다음에 4번. 자, 외국인의 그 직장 선택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자유가 이제 횟수 제한, 기간 제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직장 선택은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데 2개월 3회에 한해서 제한을 받아요. 쓰세요, 보다가. 자, 네가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들어와서 직장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2달 안에 빨리 선택해라. 2달 넘으면 선택은 없어지는 거예요. 3번까지만 바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개월 3회 안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선택자가 있다 이거죠. 자, 15번. 자, 출국 만기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은 근로의 자유예요. 근로 동그라미.
자, 출급 망이보험금이 뭡니까? 퇴직금이죠. 그래서 월급이나 급여를 받을 권리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돼요. 이렇게 근로의 권리에 포함됩니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권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월급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된다. 자, 근데 이제 출국 후 14일 지나서 주죠. 너무 늦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게 불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 출국하는 게 확인된 다음에 14일 이후에 준다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포인트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점. 14일 후에 출국 확인된 다음에 줘도 불법체류 방지 목적이라서 위헌은 아니라는 점. 이 두 개 포인트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 자, 먼저 첫 번째 칸에 정당한 거 보세요. 정당한 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 평등권이 있습니다. 근데 단체니까 생명, 신체의 자유는 없겠죠? 이거 뭐 체크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 칸. 자, 감독위원회, 이사회, 학교는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본권 주체될 수가 없어요. 법인 자체가 기본권이 있는 거지 팔다리 내부 기관이 기본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이랑 사는 세워쳐야겠죠? 그건 시설입니다. 시설. 집사. 시설이라서 건물이나 시설이 기본권 주체될 수 없잖아요. 기본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섭단체. 교섭세무. 자,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데 그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배출한 정당이 교섭위원이 됩니다. 교섭단체가 됩니다. 자, 교섭단체는 국회 안에서 국가 법률을 제정할 때 상호 교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요. 공적 업무. 그래서 정당으로서는 사적단체인데 교섭단체로서는 국가기관으로 봅니다. 법률 제정단체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이 없습니다. 자, 다음 농지계랑 조합, 농지 세무하시고. 자, 농지계랑 조합은 그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요. 순수공법인이요. 순수공법인. 그다음 주택조합이 있죠. 주 세무. 자, 주택이랑 농지 두 개는 국가 관리하기 때문에 순수공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의료보험조합 의세무. 의세무. 의료보험조합도 순수공법인입니다. 이렇게. 자, 농지, 주택, 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인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순수공법인, 국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농지를 교섭할 때 집사를 주의해라. 그 기본권 주체가 안 되는 것들, 그죠? 써면 되겠죠. 야, 시골 내가 농지를 교섭할 때 그 농지 관리 집사가 있는데 아주 까탈스러워. 얘가 야옹이에요, 야옹이. 얘가 집을 지키는 야옹이거든. 까탈스러워. 걔를 주의해야 돼. 안 그러면 꽉 물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고양이가 국가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국가가 키우는 고양이야. 그래서 조심해라. 기본권치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쭉 정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상공인소가 있어요. 자, 상공인소는 그 사적 결사입니다. 사적 결사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의 주체는 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의결권을 받는데 의결권은 자기가 이 의결권을 돈을 주고 사는 권리가 아니고 자기가 선거로 당선되는 권리예요. 내가 만약에 의결권을 돈 주고 사는 거라면 주식처럼 재산권이 맞겠지. 근데 내가 선거로 뽑혀서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두 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사자를 물으면 주체가 된다. 재산권을 물으면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칸. 자, 군입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 동그라미. 자, 군입대학교는 이제 공법인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설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국가에 대한 지배가 너무 가혹할 때, 사지 독립의 지배관계, 지배관계, 국가의 지배관계를 받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사도 동그라미 하시고. 자,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도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거기에 대항해서 영업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죠. 자, 그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름으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단체도 그 이름으로 그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구성원을 대신해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 이제 단체가 사적 단체의 정당이 가장 이제 대표적입니다. 자, 정당이 있고 정당원이 있는데 얘도 기본권 주체가 되고 얘도 기본권 주체가 돼요. 혼소 청구 할 수 있어. 얘도 기본권 침해 당하면 혼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얘를 대신해서 못한다고. 대신 못한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정당 대신 못한다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대신해서 못합니다. 자, 대신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자, 국회 노동위원회, 서울시의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가기관이니까 기본권 없고요. 직장의료보험조합, 농지계량조합은 순수 공법이라서 기본권 없죠. 그 농지교섭 집사를 주의해라. 그 보면 되겠고요. 자, 4번. 자, 공영방송국 기본권이 있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의 자율권 있습니다. 그다음 6번. 자, 교수나 교수회. 자, 이제 학생들이 자꾸 이제 요거 틀린 이유가 그 대학이 있으면 대학의 직원들 있잖아요. 그죠? 직원들, 그죠? 대학원 매점에 있는 그 점원, 도서관에 사서 다 직원들 맞아. 근데 교수 같은 경우는 직원 아닙니다.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대등하게. 그래서 대등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고용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써있네 주에. 내부 기관 아니다. 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부 기관 아니므로 기본권 독자적으로 있다. 그다음 7번. 자,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배복종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때도 기본권 주체될 수가 없습니다. 공법위는 사지 독립 나오면 기본권 주체되죠. 근데 국가기관은 지배관계이더라도 사지 독립이 나와도 될 수가 없어요. 자, 8번. 자, 공법위는 근데 지배복종 관계면 기본권 주체가 되죠. 7번, 8번 묶어서. 둘 다 지배복종 관계인데 국가는 안 되고 공법위는 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부터 쭉 이제 공무원들 나옵니다. 자,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휘세를 할 때는 기본권이 없다.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근데 10번 정당 활동을 할 때는 사적 단체, 정당 활동을 할 때는 정치적 표현을 할 때는 사인으로서 기본권이 있다. 근데 초록색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정을 수행할 때는 헌법 기관으로서 기본권이 없다. 초록색은 기본권이 없다. 파란색은 기본권이 있다. 겁니다. 그럼 실내번은 뭔데요? 정치 표현은 이제 정당원으로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적 단체, 정당원으로서 했으니까 사적인 지위에서 한 거예요. 기본권이 있다. 그다음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질의표결을 표결할 때는 국회 기관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로 하는 거죠. 기본권이 없다. 13번도 심의표결권 기본권이 없다. 4번 정당의 생명신체 그런 거 없다.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기본권의 효력. 자, 이제 국가가 이제 권력작용, 관리작용, 상용제활동 다 있어요. 자, 국가가 있고 사인이 있는데 이제 권력작용이 있고 비권력작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사인과 똑같은 경제활동이 있습니다. 사인과 똑같은 경제활동. 네, 사인의 경제활동이 있겠죠. 이렇게 이건 이제 애플 같은 데죠. 애플. 그죠. 사인이 애플 기업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사적 경제활동이에요. 이게 고용계약, 사적 경제활동.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이제 국민갑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어요. 이제 그럴 때 어디 가서 이제 다투냐 이거예요. 자, 국가로부터 침해당했다, 국가 침해당했다, 헌법재판소로 직접 가면 돼요. 직접. 자,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판례에 따를 때 국가 사경제활동 침해를 받거나 애플과의 상대에서 침해를 받게 되면은 이건 헌소로 직접 가는 거 아니죠? 법원으로 가는 거죠. 법원에 가서 간접적으로 구제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제 요 애플이 이제 전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한 나라보다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 같은 대기업은 한 나라보다 힘이 세다. 그래서 국가의 침해를 받는 거랑 똑같이 헌재로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이론이죠. 미국 이론. 예, 국가행위 의제론이에요. 그 미국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접 효력설이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쭉 표에다 써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판례로 보겠습니다. 기업번. 자, 거기 기업번은 협의 취득. 협의해서 토지를 취득한대. 그 다음에 니은번 국가배상법이래요. 자, 7번 보시고. 국가가 사인과 협의해서 취득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개인한테 배상해줘요. 그럼 이런 건 이제 민사법 적용되거든. 민법 적용. 그래서 이건 국가가 권력 자용도 아니고 비권력 자용도 아니고 사인과 똑같은 경제활동이란 말이야. 또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으로 바로 가지 말고 법원 가서, 특히 민사법원 가서 구제를 받아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피청구인이 그 국가기관이겠죠. 공공사업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국가가 그 사경지 사인과 똑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안 되고 간접 효력설에 따라서 법원의 제소로 해결해라 겁니다. 두 번째 D번. 국가나 지자체가 순전히 대등한 누구랑?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인과 똑같은 경제유출 활동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가 없고 민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 민법 법원에 가서 해결해라. 헌재로 가지 마라 겁니다. 그럼 기원연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간접 효력설. 헌재로 가지 말고 법원으로 가라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대국가적 효력. 국가에 대한 효력. 그럼 이게 뭐예요? 대사인적 효력. 애플한테 주장하는 효력. 대사인적 효력. 둘 다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됩니다. 근데 애플한테 침해당했을 때 법원에 가라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나라 입장. 헌재로 바로 가라 그러면 미국 입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미국은 사회적 강자인 그 사인의 행위를 사인의 사회적 강자 누굽니까? 애플, 구글, 대기업. 자, 사적인 대기업의 침해를 받았을 때 국가 행위로 의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헌재로 바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독일은 어떻게 합니까? 독일은 그래도 개인 아니냐. 그래서 헌재로 가지 말고 법원으로 가라 봅니다. 이게 간접 효력설이죠.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독일과 똑같이 간접 효력설이 됩니다. 자, 9월에 이제 현재 판례 있죠. 기업번. 자, 기본권 규정은 일반 원칙을 규정한 등등등에 따라 형성되고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 효력을 미친다. 간접 효력설입니다. 그럼 이제 고지문 아래 거 뭐 틀렸어요? 기본권 규정은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맞죠? 직접에 틀렸죠? 간접적으로 맞습니다. 종교제적 사업상 논해줘야 된다. 뭐 근로기준법 다 간접적으로 법원 가서 해결하라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은 기본권에 기속된다. 맞죠? 거꾸로 말하면 틀렸죠? 기본권이 권력에 기속된다. 틀린 거예요. 국가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되는 거예요. 그죠? 자, 평등권 구성력 맞고요. 무죄 추정 원칙은 사인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3번, 4번 묶으시고. 자, 3번, 4번. 자, 무죄 추정 원칙 뭐예요?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서 형사 법원에서 재판할 때 나오는 원칙이죠. 국가와의 관계에서 무죄로 추정되는 거예요. 사인과의 관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런 게 또 있죠. 4번. 국가배상 청구권. 누구한테 배상 청구한다고요?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한다고. 자, 형사보상 청구권.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국가에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지 그 사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국가로부터 추정받고 국가한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이제 6번. 5번. 자, 국가 관리자용과 국고자용 등 비권력 자용에도 기본권이 미친다. 맞고요. 6번. 자, 사경제 활동은 이제 사적 침해로 보니까 헌법 소원이 아니고 법원에 제소해야죠. 자, 7번. 자, 기본권의 제3자가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을 제3적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3적 효력 문제는 사인에 의한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자를 보호하게 제기되었다. 맞죠? 애플 같은 대기업에서 잘렸을 때 그 잘린 사인을 보호하려고 대사인적 효력, 간접적 효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미국은 이제 애플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의지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9번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제로를 지역하는 사람들은 사법질서 독자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사법질서에 따라 사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해결하면 될 거지 왜 헌재로 바로 가냐고 직접. 민법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사법의 민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간접 효력설에 따르면 그 민간인간의 침해는 민사 법원 가서 해결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됩니까? 사적 자치, 사법, 민법을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헌재로 가라 그러면 사법을 무시하는 거고 민사법원 가서 간접적 해결하라 그러면 민법을 중시하는 거고. 그런 말이요. 9번, 10번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전통적 공법, 사법, 이원 체계를 가진 독일법과 한국법에 따르면 간접 적용설의 지지를 받고 다수설이 된다. 맞습니다. 미국은 직접 적용설, 독일, 한국은 간접 적용설.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대법원은 간접적으로 해결하라 돼 있고 13번도 간접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기본권에 이제 갈등 들어갑니다. 졸리죠? 밥 먹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5분 쉬었다 할게요. 15분 쉬었다.